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이번에 트럼프 코인이 나오고 나서 요즘 이제 변동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번에 이제 폴 애킨스 차기 의장이 암호화폐 산업 지원과 규제 장벽 완화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추이가 이제 기업들이 추가 매수를 또 여기에 동참하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앞으로 산업 기반에 따른 추이의 변화가 나온다고 하니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유입량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첫날에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이 행정명령이 좀 잘 안 나왔다라는 그런 추이로 인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어떤 분이 이제 밀로첸코님이 행정명령이 100여 개가 넘는 데다가 정식 발효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. 이걸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200개 정도에 있는 행정명령에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 좀 더 시간이 기다려 보면 분명히 좋은 내용이 하나하나씩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서클 트럼프 취임 후에 25억 상당의 솔라나 기반 USDC가 발행이 됐고요. 그리고 암호화폐 앱도 미 앱스토어 기반으로 1위에서 4위까지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월렛과 그리고 크립토닷컴 정도가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금까지 암호화폐 매수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랩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체인링크 트론 에이브 그리고 에테나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스태킹 규모도 좀 더 라이도를 통해 가지고 더 늘어났다라는 것도 이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렉스 쉐어즈라는 ETF가 있습니다. 이쪽은 이제 유명한 레버리지 ETF 쪽을 좀 많이 활성화시켰던 운용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좀 규모가 꽤 된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본다고 하면 리플, 솔라나, 라이트코인 이제 240일 기한에 있는 반면 렉스 쉐어즈 ETF는 빠르면 4월 초 정도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.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 부분도 들어가져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들어가져 있고 봉쿠 또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저는 한편으로 솔라나 ETF가 만약에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우리가 주목받았고 관심이 매우 뜨거웠던 추이가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게 약간 조정폭이 꽤 심하게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거 상장되고 나서 좀 민코인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좀 동향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출부 코인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. 요건 이제 스캠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와주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CEO가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열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즉 지금의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전략 비축 법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전략 비축 법안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때 작년 기반에서는 이제 한 곳에서 세 곳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호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규제 완화와 기대감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파트에서도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러 형님하고 지니어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른 보답으로 이번에 추가 매수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반대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일시적으로 그 당일 기준점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그 전에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로 10일 비트코인을 추가를 해서 이제 20일 이후 네 번째 대량 매입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렉스 운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도 뭐 바네크나
뭐 오아시스, 코인쉐어즈, 프로쉐어즈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 XRP, 솔라나 부분을 다 ETF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은 여전히 강력하고요. 그 다음에 테더사가 지금까지 매입한 비트는 12.7조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남모르게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테더 부분을 이제 때려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. 그냥 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테더가 보유한 자산의 5% 수준인데도 서클 자산의 25%에 육박을 하고요. 금도 3에서 4% 정도 로 있는데 이것도 많이 이번에 또 상승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ETF 신청이 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기본 조건 사항만 맞춰준다고 하면 거의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기대감은 이더리움에서 우리는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. 이더리움이 작년 7월 달에 어떤 변환점을 주었죠? 자, 우리가 비트코인이 1월 달에 13일인가 14일인가 처음으로 ETF가 통과되었을 때 유입량이 끊임없이 블랙록 기반으로 들어오다가 이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으로 갔다 보니 이것 봐라, 좀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곧바로 실망 매물로 숏 비중이 훨씬 더 커져버리는 기현상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알트코인 ETF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,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유입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보호 차원을 더 많이 받아가면서 하고 싶은 자들과 또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자 쪽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, 대부분 이제 기관들은 ETF 쪽으로 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, 매입 대상자가 누가 이제 더 선호하는 알트코인들이 어떤 게 될 것인지가 또 분간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이 꼭 좋은 면은 아니다. 그러니까 수급까지도 받쳐주어야 결국에 그게 진짜로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작은 쪽은 처음에는 이제 오픈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인기를 못 끌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프로쉐어즈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솔라나 2배와 그 다음에 XRP 2배 요런 것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쪽으로는 좀 쓸만하지만 나머지는 뭐 괜찮을까? 라고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면 화력이 이제 더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, 우리가 이제 기존에 레버리지 ETF를 했었을 때도 제한된 상품 안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만 운영을 했지만, 이제 다양한 상품 조건이 나와 주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폭이 좀 넓어지니까 이것저것 많이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점이 이제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최근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솔라나가 이렇게까지 좀 잘 되게 되면 아마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. 제가 봐도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솔라나랑 이더리움이 거의 이제 경쟁 상대만큼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문제점은 개발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문제점이 솔라나가 더 많이 있긴 하지만,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솔라나는 이제 SNS 기반에 있는 민코인 형태를 품고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이슈 코인들을 계속 재생성만 해 둔다라고 치면 계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반대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트래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민코인에 이제 더 이상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이슈 몰이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솔라나도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저는 솔라나에 있는 위치가 정말 이제 어디 위치에 이제 머물고 있을 것이냐,
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솔라나 부분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서 가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민코인은 여전히 우리 뭐 여러 가지 민코인이 있는데 그 민코인들은 실체가 없었고 이제 진짜 오피셜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피셜 코인 나왔던 트럼프 형님의 있는 코인도 유심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트럼프 코인이 잘 된다라는 건 솔라나도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트럼프 코인은 여전히 다른 코인들 대비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어 놓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코인이 민코인의 거의 대장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서 디파이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활용도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. 그 대신 좀 저도 아쉬운 게 제 예상치보다는 너무 많이 안 올랐던 측면은 오히려 제가 솔라나를 너무 많이 생각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여전히 크립토 시장은 트렌드 기반을 잘 챙겨보고 트렌드 기반 쪽으로 잘 맞춰가지고 레이어 1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다. 아니면 비트코인 쪽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짜는 게 맞다.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아무튼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 1분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잘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환율적 추이도 좀 많이 수그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 뭐 계엄도 어느 정도 이제 과정도 좀 막바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미국도 이제 전략적으로 관세를 이제 뭐 보편적 관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거래 형태로 관세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환율도 좀 오히려 안정화 형태로 많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는 좀 의아했던 게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하고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갔었을 때는 좀 많이 통상적으로 많이 안 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부분에 따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성으로 나왔던 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